아버지는 오시면 안 돼요. 창피하니까. 제 딸이, 제 피를 나눈 딸이 친정아버지한테 한 말입니다. 손녀 결혼식에 할아버지를 부르지 않겠다고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시장에서 생선을 파는 사람이라서 비린내가 나는 아버지가 사돈 앞에서 창피하다는 겁니다. 저는 전화기를 든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생선 비늘이 박혀 갈라진 손을 내려다봤어요. 이 손으로 딸을 키웠고 이 손으로 손녀한테 용돈을 쥐어줬습니다. 그런데 이 손이 창피하다뇨. 하지만 저는 결혼식에 갔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식장 밖에서 제가 한 일을 안 순간 하객들이 전부 울었습니다. 제 딸도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73입니다. 평생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했어요. 새벽 3시에 수산시장에 가서 물건을 떼오고 아침 6시에 좌판을 깔고 저녁 7시에 정리하는 게 제 하루였습니다. 40 넘은 해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았어요. 손이 갈라지고 손톱 밑에 비늘이 박혀도 허리가 구부러져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이니까요. 아내는 딸이 중학교 때 병으로 먼저 갔습니다. 저 혼자 딸을 키웠어요. 학교 앞에서 비린내 나는 아버지를 본 아이들이 야, 네 아빠 생선 장수지? 하고 놀리면 딸이 울면서 집에 왔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미안했어요. 아이한테 좋은 아빠가 되어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딸이 대학에 갈 때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새벽 수산시장 일까지 추가로 했습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잤지만 딸이 졸업장을 들고 웃는 모습을 보면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어요. 딸은 졸업 후 괜찮은 회사에 취직했고 30에 사위를 데려왔습니다. 사위는 좋은 집안 출신이었어요. 사돈어른이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계셨고 집안 분위기가 반듯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사돈이 물었습니다. 아버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딸이 급하게 말을 잘랐어요. 아버지가 수산물 유통업을 하고 계세요. 수산물 유통업. 좌판 하나 깔아놓고 고등어 파는 게 유통업이라. 쓴웃음이 났지만 딸이 그렇게 말하고 싶다면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딸이 행복하면 그만이니까요. 결혼식 때 저는 양복이 없었습니다. 시장 상인의 총무한테 빌려 입고 갔어요. 사돈 집안 하객들은 다들 말끔하고 점잖았습니다. 저는 구석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는데 딸이 와서 귓속말을 했어요. 아빠, 사돈 어른한테 장사 얘기는 하지 마. 부탁이야. 알았다. 그날 저는 축사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돈 쪽 아버지가 축사하는 걸 보면서 속으로 삼켰어요. 내 딸인데, 내가 키운 아이인데. 하지만 아이가 원하지 않으니 어쩌겠습니까? 결혼 후 딸은 바빠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전화하던 게 두세 달에 한 번이 되고 명절에도 시댁에서 보내는 날이 많아졌어요. 저는 혼자 밥을 먹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들었습니다. 손녀가 태어났을 때 시장 좌판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생선 비늘을 털다가 전화기를 잡았는데 딸이 울먹이면서 말했어요. 아빠, 나 딸 낳았어. 건강하냐? 응, 예뻐. 아빠 닮았어. 그 한마디에 생선빈을 묻은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당장 달려가고 싶었지만 딸이 말했어요. 아빠, 지금 산후조리원인데 시어머님이 계셔. 태어나면 그때 올래? 그래, 알았다. 태어나 후 찾아갔더니 사돈 어머니가 이미 와 계셨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딸이 눈치를 살피며 저를 부엌으로 데려갔어요. 아빠, 옷에서 냄새나. 다음에 올 때는 좀 씻고 와. 시장에서 바로 왔더니 그렇구나. 미안하다. 손녀를 안아보지도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 옷 냄새를 맡아봤어요. 생선 비린내.
마흔 넘은 해 동안 제 몸에 배어 아무리 씻어도 빠지지 않는 냄새였습니다. 그래도 손녀 하은이는 저를 좋아했어요. 어릴 때 시장에 데려가면 할아버지 물고기 하면서 좋아했습니다. 제가 회를 떠주면 입을 쩍 벌리고 받아먹었어요. 하은이한테 용돈을 줄 때면 딸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아빠, 그 구겨진 10,000원짜리 말고 새 돈으로 줘. 시어머니는 항상 새 돈으로 주시거든. 구겨진 10,000원짜리. 새벽부터 고등어 팔아서 번 돈입니다. 구겨져 있으면 값어치가 떨어집니까? 하지만 그 말도 삼켰습니다. 하은이가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시장에 오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딸이 아이가 공부해야 하니까 자주 오지 마라고 하더군요.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는 제가 전화를 해도 딸이 대신 받았습니다. 아빠, 하은이 시험 기간이야. 전화하지 마. 그래서 명절에만 받습니다. 용돈을 새 돈으로 바꿔서 봉투에 넣어가고 하은이가 좋아하는 딸기를 사들고 갔어요. 하은이는 저를 보면 반갑게 안겨왔지만 딸은 늘 불편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빠, 하은이 앞에서 시장 이야기 하지 마. 애가 친구들한테 뭐라고 하겠어. 할아버지가 생선 장사하는 게 그렇게 부끄럽나? 부끄러운 게 아니라 아이 교육 환경이 있잖아. 친구들이 다 좋은 집 아이들인데. 그 말에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은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남자 만나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은 건 딸이 아니라 시장 옆 부동산 아저씨를 통해서였습니다. 어이, 김 사장, 축하하네. 손녀가 결혼한다면서? 뭐? 딸한테 전화했습니다. 하은이가 결혼한다면서?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흐르더니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그게 하은이 시어른들 집안이 좀 있는 집이라서 아빠가 오시면 좀 곤란해. 곤란하다니? 내가 왜 곤란해? 딸이 한숨을 쉬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도 오시면 안 돼요. 창피하니까. 생선 비린내 나는 할아버지가 오면 사돈 앞에서 체면이 안 서잖아요. 전화를 끊고 자판 앞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옆 가게 아주머니가 사장님 괜찮아요? 하고 물었지만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집에서 딸이 어릴 때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때 제가 딸을 업고 찍은 사진. 운동회에서 제가 딸 손잡고 달리기 하는 사진. 중학교 졸업식에서 제가 딸한테 꽃다발 건네주는 사진. 전부 제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없는 빈자리를 저 혼자 채웠어요. 사진 뒷면에 딸이 어릴 때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아빠 사랑해. 나 커서 아빠한테 큰 집 사줄 거야. 삐뚤빼뚤한 글씨를 보다가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결혼식 날 아침 저는 새벽같이 수산시장에 갔습니다. 평소처럼 물건을 떼온 게 아닙니다. 단골 식당 사장한테 부탁을 했어요. 이 사장, 내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뭔데요, 김 사장? 오늘 우리 손녀가 결혼하는데 하객들한테 줄 회를 떠야 해. 최고급 광어랑 우럭으로. 내 마지막 솜씨 좀 보여주게 싱싱한 놈으로 골라다오. 새벽 4시부터 회를 떴습니다. 40 넘은 해 동안 갈고 닦은 칼솜씨를 전부 쏟아부었어요. 얇고 고르게 꽃처럼 돌려 담았습니다. 소스도 직접 만들었어요. 하은이가 어릴 때 할아버지 회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라고 했거든요. 그 맛을 재현하고 싶었습니다. 도시락 용기 수십 개의 회를 담았습니다. 뚜껑에 하나하나 스티커를 붙였어요. 시장 문구점에서 산 하트 모양 스티커. 볼펜으로 직접 썼습니다. 우리 하은이 결혼을 축하합니다. 할아버지가 떠준 회입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글씨가 삐뚤빼뚤했습니다. 갈라진 손으로 쓰느라 번듯하게 쓸 수가 없었어요. 결혼식장에 도착한 건 오전 11시였습니다. 식은 12시부터였어요. 양복을 빌려 입고 오긴 했지만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딸이 오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대신 식장 정문 옆에 접이식 탁자를 하나 펴고 회 도시락을 쌓아놓았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양복 입은 할아버지가 식장 밖에서 뭘 하고 있나 신기한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어르신 뭐 하고 계세요? 오늘 결혼하는 하은이 할아버지인데 하객분들한테 드리려고 회를 좀 가져왔습니다. 하나씩 드시고 가세요. 하객들이 고개를 갸웃하면서도 하나씩 받아갔습니다. 뚜껑에 써놓은 글씨를 읽고 할아버지가 직접 떠주신 거예요? 하고 물으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새벽부터 떴습니다. 손녀 결혼하는 날인데 이것밖에 해줄 게 없어서요. 그 말에 하객 몇 명이 멈칫하더군요. 한 젊은 여자분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안에 안 들어가세요? 아, 저는 밖에서 이거 나눠주는 게 임무라서요. 웃으며 말했지만 그 여자분이 저를 한참 바라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어요. 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밖에서 스피커로 새어나온 소리가 들렸고 주례사가 들리고 박수가 들리고 하은이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접이식 의자에 앉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식장 안의 웃음소리가 밖으로 흘러나올 때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하은이가 5살 때 시장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제 무릎에 앉아서 고등어를 들고 활짝 웃고 있는 사진. 뒷면에 하은이가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물고기 최고. 그 사진을 만지작거리다가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얼른 손등으로 닦았어요. 밖에서 울고 있는 걸 누가 보면 안 되니까. 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뷔페장으로 향하는 사람들 사이로 회 도시락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밖에 할아버지 한 분이 손녀 결혼 축하한다고 회를 직접 떠서 나눠주고 계셔. 진짜? 근데 왜 밖에 계신 거야? 사위 쪽 하객 한 분이 도시락 뚜껑을 열어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 이거 칼질 보소. 장난 아닌데? 이거 아무나 뜨는 솜씨가 아니야. 회를 먹어본 하객들이 하나둘 밖으로 나왔습니다. 접이식 탁자 앞에 사람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젊은 하객들이 사진을 찍고 이게 오늘 뷔페보다 맛있다 면서 웅성거렸습니다. 그때 안에서 소란이 났습니다. 그분들이 몰랐던 게 있었습니다. 하은이의 대학 동기라는 친구가 밖에서 회를 받아다가 도시락 뚜껑에 글씨를 보고 인스타그램에 올린 겁니다. 손녀 결혼식 때 초대받지 못한 할아버지가 새벽부터 회를 떠서 식장 밖에서 나눠주고 계십니다. 사진과 함께요. 식장 안에서 그 게시물을 본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하은이가 뷔페장에서 그 게시물을 봤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식장 밖으로 뛰어나왔어요. 하이힐이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정문 옆 접이식 탁자 앞에 앉아있는 절 발견한 하은이가 멈춰 섰습니다. 할아버지? 하은아, 결혼 축하한다. 저는 웃으면서 일어났습니다. 하은이 눈에 눈물이 차오르더니 드레스 치마를 움켜쥐고 저한테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왜 여기 있어? 왜 안에 안 들어온 거야? 할아버지는 밖에서 이거 나눠주는 게 임무라서 우리 하은이 하객분들한테 할아버지 회맛 좀 보여주려고. 하은이가 저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드레스에 생선 비린내가 날까 손을 들고 있었는데 하은이가 제 팔을 끌어당기며 말했습니다. 비린내 나도 돼. 나 이 냄새 좋아해. 어릴 때부터 좋아했어. 그 한마디에 저는 참고 있던 것이 터졌습니다. 70 넘은 늙은이가 손녀 앞에서 엉엉 울었어요. 주변에 모여있던 하객들도 울고 뷔페장에서 나온 사람들도 울었습니다. 그때 딸이 나왔습니다. 제 딸이요. 하은이 엄마. 저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빠 왜 여기 오지 말라고 해서 안에는 안 들어갔다. 근데 손녀 결혼식인데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있냐? 회라도 떠왔어. 딸이 도시락 뚜껑을 받습니다. 갈라진 손으로 삐뚤빼뚤 쓴 글씨. 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입술을 깨물더니 무릎이 꺾였어요.
식장 앞에서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미안해. 미안해요. 저는 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야, 이러지 마. 사돈어른들 보고 있다. 보면 어때요? 내가 잘못한 건데. 아빠 평생 생선 팔아서 나 키워주고 대학 보내주고 결혼까지 시켜줬는데 내가 그걸 창피해한 거잖아.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생선 비늘 자국이 박히고 칼에 베인 흉터가 있는 이 손을. 딸이 제 손등에 이마를 대고 울었습니다. 하은이의 시아버지가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듯 저한테 다가오시더니 허리를 숙이셨어요. 아버님, 저희가 몰랐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시죠.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닙니다. 식도 다 끝났는데 뭘. 하은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나 아직 부케 안 던졌어. 안에서 같이 사진 찍어야 해. 가자. 하은이가 제 팔짱을 끼고 식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양쪽에 늘어선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하은이가 단상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사회자한테 양해를 구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하객 여러분,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오늘 밖에서 회를 받으신 분들 계실 텐데 그거 저희 할아버지가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직접 떠주신 겁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시장에서 생선을 파세요. 평생 그렇게 일하셔서 저희 엄마를 키우셨고 저한테 용돈도 주시고 아플 때 회 떠다 주신 분이에요. 하은이가 울먹이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할아버지를 오늘 이 자리에 모시질 못했어요. 그런데도 할아버지는 밖에서 회를 떠서 나눠주시고 계셨어요. 할아버지, 미안하고 사랑해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구석에 서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는데 하은이가 내려와서 절 무대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마이크를 건네줬어요. 할아버지 한마디만. 저는 마이크를 잡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 만에 겨우 입을 열었어요. 우리 하은이 잘 살아라. 할아버지는 그것만 바라면 된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 그리고 시댁 어른들한테 잘하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말하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 살 수가 없었어요. 그날 이후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딸이 일주일에 2번씩 집에 옵니다. 올 때마다 반찬통을 가져오고 집 청소를 해주고 갑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했어요. 하지만 딸이 어느 날 식탁에 마주 앉아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빠, 나 어릴 때 학교에서 애들이 생선 냄새 난다고 놀렸거든. 그때부터 아빠 직업이 부끄러웠어. 그런데 그거 알아? 우리 반에서 도시락 반찬 제일 맛있었던 게 나였어. 아빠가 매일 새벽에 싱싱한 생선 구워서 넣어줬잖아. 그걸 잊고 살았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밥만 먹었습니다. 눈물이 밥 위에 떨어졌지만 딸한테 들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은이도 한 달에 2번은 꼭 시장에 찾아옵니다. 손주 사이도 같이 와서 할아버지 오늘 광어 좋은 거 있어요? 하면서 자연스럽게 좌판 앞에 섭니다. 처음에 그 모습을 본 옆 가게 아주머니가 놀라서 물었어요. 김 사장, 저 젊은 양반들 누구야? 우리 손녀하고 손녀 사위. 헐, 손녀 사위가 생선 사러 시장까지 와? 자랑스러웠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이 시장 좌판이 자랑스러웠어요. 요즘도 저는 새벽 3시에 일어납니다. 수산시장에 가서 물건을 떼오고 좌판을 깔고 생선을 팝니다. 달라진 건 하나. 좌판 유리 안쪽에 사진이 한 장 붙어 있습니다. 하은이 결혼식 날 식장 안에서 하은이와 같이 찍은 사진. 하은이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비린내 나는 할아버지 팔짱을 끼고 웃는 사진입니다. 가끔 손님들이 그 사진 보고 물어봅니다. 사장님, 이거 손녀분이에요? 네, 우리 손녀입니다. 그때마다 갈라진 손으로 사진을 한번 쓸어봅니다. 이 손이 창피한 적도 있었지만 이젠 아닙니다. 이 손으로 떠준 회 한 접시가 40 넘은 해 동안 못했던 말을 전부 대신해 줬으니까요. 이 사연이 오늘 가족한테 연락 한 통 못하고 계신 분들께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